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상승불을 켜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함께 반등에 나섰고요.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급등을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였고 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요, 시총 상위주들인 에코프로, 리노공업 그리고 삼첨당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860선에서 머물렀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홍당무와 함께 7시 50분까지 또 세세하게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내시는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을 꼭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또 들고 와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해주시는 생방송 공략주 저희가 트윙클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트윙클 종목의 최근 수익률표입니다, 여러분. 10종목 딱 챙겨왔는데 일단 주가가 한 달 새 150% 뛴 종목이죠. 정말 껑충껑충 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종목인데 자람 테크놀로지 우리도 140%라는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고요. 전문가님께서도 방송에서 거듭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시고 강조도 도와주셨던 종목입니다. HLB 제약으로도 81%의 수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공정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로도 45%라는 큰 수익을 쌓아주셨고요. 유일 에너테크, 예스티, HLB 생명과학, 그리고 HB솔루션까지도 이 네 종목으로도 30% 안팎의 수익까지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다 방송에서 소개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면서 이런 트윙클 종목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톡방 입장 이벤트로 무료로 캔들 자료집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무료로 온라인 특강까지 열어주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특강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실전 매매 교육 콘텐츠들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종목 수익까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수익 랠리도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꽃피는 4월에는 여러분의 계좌에도 붉은 수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인데 오늘도 내용 굉장히 알차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산뜻한 봄과 같은 4월의 둘째 주 첫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또 힘차게 저희와 함께 달려가 보시죠. 저희 홍당무 그리고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7시 50분까지 힘차게 달려볼 거고요.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URL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 오늘 들어오시기만 하면 9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특강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이 제작하시고 전문가님이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료집이죠. 캔들 자료집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좀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였는데 전문가님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네. 전일 미증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코스닥 쪽에 크다 보니까 네. 지수 좀 왜곡 현상도 좀 나오면서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견해로 봤었는데 맞아요.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미증시 마감하고 그리고 네. 오늘 한국 증시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우선 코스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타이틀을 역시나 아직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론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코스피의 목표가가 이제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목표가 어디 보세요 그러시면은 그거를 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뭐 어리둥절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까지 보고 있는 강세론자인데 그 강세론자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안 좋게 이제 시장을 봤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역시나 아직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 부분에서 왜 이제 우리가 고점이 나왔는지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라인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갔습니다. 1번, 2번. 그러면은 이제 이 남은 과정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몸을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대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 이제 보면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이제 움직임 보면은 한국 증시도 이제는 굉장히 이 시점에서 좀 강한 이제 반등세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2,700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틀 동안에 이런 이제 막는 흐름, 지지 흐름 잘 보여줬고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이 중립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위아래로 나오고 나서 쭉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추세 타는 거예요. 이 추세를 탈 때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는 코스피 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코스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 차트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잘 보면은 이런 어떤 이 추세선이 나와요. 이 추세선. 고점에서의 어떤 이 추세선은 과거에 우리가 그 금융위기 그때 이제 고점이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밀리면서 이런 어떤 하락 추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점에서 이런 추세선을 이제 굉장히 이제 촉각을 좀 많이 세우는 그런 편인데 최근에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밑에 제가 노란 색깔 박스 보시면은 이 16,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곳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지지대예요. 근데 이 지지대를 살짝 발 담그고 나서 바로 이 지지대 상단 이 라인에서 급등 나와버리죠. 바로 반등. 그래서 뭐 목요일 날 빠진 것만큼의 어떤 회복세는 아니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다시 한번 이런 또 상승 그림 나와주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8,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갔던 어떤 테마라든가 업종 이제 4가지 또 뽑아봤어요. 그래서 전선 전력 설비, 금요일 날 전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가기 힘들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갔어요. 물론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온전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이제 전력 설비 쪽은 좋지만 전선 쪽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봤었는데 전선 전력 설비 둘 다 모두 이제 3% 이상 강세 흐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인데요. 유리기판은 제가 애초에 굉장히 강력하게 봤던 테마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흐름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YC캠 그리고 필옵틱스 관련된 종목들 급등 나오고 나서 한번 이제 이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좀 한번 단기적으로는 좀 꺾이지 않을까. 그 뒤로 또 관련주에서 순환매까지 나왔죠. 그 다음날 캠트로닉스라든가 해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이 또 급등 나와주면서 급등세를 이어가주면서 유리기판은 계속 이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는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는 좀 이제 유리기판 쪽은 좀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뭐 엔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지금 제가 밑에 은행하고 생명보험 된 종목들도 한번 제가 올려놔봤어요. 그래서 은행 관련된 종목이 오늘 1.46%.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최소 1% 이상의 강세장을 보여줬어요. 이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그러니까 뭐 보험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뭐 1%, 2%또 많이 간 거는 3%또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금융주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놓치실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금융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은 KB금융인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67,500원이라는 자리에서 지지 흐름 나오고 나서 오늘 1.88% 장중에 거의 2% 가까운 급등세 나왔어요. 그럼 이 급등세 나온 지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가운데에 이 노란 색깔 캔들이 중요하죠. 여기가 핵심 캔들이죠. 핵심 캔들.
주가가 한번 왼쪽에서 상승했다가 건전하게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이 라인 일정 라인을 살려버리죠. 그러면 이 캔들만 살아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1차 상승이라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2차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상승. 그럼 2차 상승이 지금 이 봉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봉을 지금 살려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2차 상승의 어떤 그 지지, 그 힘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2차 상승의 거의 하단 지점이죠. 하단.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좋은 어떤 매수 포인트고 넓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간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구간 설정. 예. 그리고 목표가는 뭐 요런 곳들이 아니에요. 요런 곳들을 만약에 목표가로 삼으실 분들은 지금 금융주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자산 규모가 꽤 큰데 이 자산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크게 들어가서 이 목표가 이런 것들에 거의 이 목표가 대비해서도 한 30-40% 이상의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놓으실 수 있으신 분들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고점에서 굉장히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흐름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5이평선 타고 가요. 5이평선. 여기 5이평선 지지하고 다시 지지하고, 그리고 깨져도 12평선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소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2만 원 단위로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움직였는데 과거 40년 동안 이런 흐름 봤었을 때 저점이 이제는 최소 82,000원 정도는 이거는 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계산이 좀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10만 원 이상을 목표로, 그리고 또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8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2번에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그리고 10만 원 돌파 시에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그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은 어디에다가 힘을 실을 것인가 하는 이 주력주가 있어야 되고요. 또 주력주에다가 뭐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쏟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가외돈이 있어요. 그 가외돈은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또 같이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내가 예상했던 시장대로 잘 흘러가면은 이 수익이 엄청납니다. 자금 회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저녁 9시 반에 시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매매 기법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유용한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도 9시 반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뽑아오신 이 타이틀처럼요. 정말 코스피를 필두로 국내 증시는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 이렇게 양호한 시각으로 시장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전선과 유리기판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다만 유리기판주는 한 차례 순환매가 돌아준 만큼 지금은 우리가 조금 놓아줘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히려 금융주 좀 다시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도와 더 자세한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전문가님이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9시 30분부터 무료 온라인 특강을 또 열어주실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내용들도 녹여드릴 거니까 특강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의 특강을 통해서 내일 강한 테마와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강세 테마는 또 앞서 언급이 안 됐던 테마예요. 자동차 예. 짚어주셨는데 어떤 예. 내용일까요? 오늘 자동차가 네. 현대차, 네. 기아가 굉장한 강세를 좀 네.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한 어떤 하루 사이의 급등보다도 네. 그 급등이 나왔던 거에 이제 의미, 과연 이 상승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궁금해요. 이 상승이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서 오늘 강세 테마로 자동차 이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봐도 이 현대차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동안 주가가 이제 기아가 더 이제 더 강한 이제 주가 탄력을 보여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오늘 장중에 한 3.77% 거의 4% 장중에 넘어가면서 굉장한 이제 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 특히 코스닥은 1% 이상 그런 어떤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강세를 오늘 보여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차트의 어떤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떤 맥점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추세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어요. 이 추세선은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자,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이라는 거는 힘이 멎은 자리죠. 힘이 시작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선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이제 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져버리니까 주가 밀리다가 또 이제 상방을 돌파되니까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이게 출렁임이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선은 넘나들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본색을 드러내요. 여기가 지금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깨지면 밀리고 돌파하면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선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어떤 주가가 이제 밑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하방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좀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들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일정 라인을 잡아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3%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뭐 바로 급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적어도 이 추세선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이 선을 위아래로 해서 곡선을 몇 번 탈 것인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라인을 설정하시면 돼요. 매집 라인을 그냥 오늘 종가부터 해가지고 한 22만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하면 이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딱 맞춰지겠죠. 대충 23만 원 정도로 한 요 정도로 해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이 우리가 이제 단가를 맞춰놨는데 주가가 쭉 날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이 깨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바로 이런 어떤 N자형 패턴 상승 N자형 패턴 나오는 거예요. 이런 N자형 패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목표가를 뭐 26만 원, 뭐 28만 원 이런 곳이 아니죠. 최소 30만 원은 돌파하겠구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만 원 가는 거예요. 여기가 8만 원. 그러면은 30만 원 돌파해서 31만 원, 32만 원을 내가 목표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고점 여기서 상승 잘 나왔죠. 빠르게. 그리고 나서 조정도 충분히 잘 받았어요. 충분하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있다가 제가 피보나치 이론으로 현대차, 기아 한번 이 차트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현대차 실적 보시면은 2023년도 그리고 4년도 해가지고 경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가 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뭐 그런 어떤 경기 둔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특히 현대차만큼은 미국 시장에서 또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이 현대차 밑에 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 뭐 등등 해가지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단어죠. 대한민국 증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 그 단어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이런 관련된 대형주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는 초입 단계예요. 초입. 이 보시면은 지금 기아가 분홍 색깔이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초록 색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한 20년,
20년 동안 이렇게 움직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레벨에 있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그 상황이 되게 심했었고 2022년 말부터 2020 작년까지는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하단 지점을 이제는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이제는 저평가 구간을 서서히 이제 탈피하는 그런 이제 초입 과정이에요. 지금 뭐 현대차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은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로 좀 자신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하자. 자, 그리고 지금 이 현대차가 현대차 또는 기아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새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죠, 아직도. 그러면 이제 뭐 전기차 아니면은 내연기관차 그리고 또는 이제는 디젤 차는 없으니까 그죠? 거의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많이 산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지금 판매가 갑자기 이제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그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일정 부분 라인은 이제 지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48만 대,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팔겠다 이런 이제 청사진도 내놓고 있고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하고 내연기관의 판매도 그 변화에 따라서 현대차는 어떻게 영업이익이 변해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그 IC라고 하는 게 내연기관차고 HEV가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한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내연기관은 10만 대 팔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5만 대 팔았어요. 도합 15만 대를 팔았어요. 그랬을 때 이 대당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이 판매 대수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어떤 대당 이익 그리고 마진율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쪽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 쪽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삼각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더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소리입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판매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더 높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영업이익이 훨씬 높아진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보시면은 대당 이익이 336에서 3년 지나고 나서는 386으로 되면서 대당 마진율이 지금 11%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 근데 지금 이쪽으로 해서 판매 대수가 글로벌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조금 그래도 이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적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현대차 지금 피보나치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피보나치가 그었는데 없어졌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어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죠. 저점에서 그어 보시면은 50%예요. 지금 여기는 피보 50%. 지금 무슨 소리냐면 주가가 한번 이 바닥에서 상승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만 밀리고 다시 상승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라인 50%가 살아 있다는 거는 이 라인이 지지받고 있다는 거는 이 상승 힘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 이론이에요. 피보나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피보나치 50%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바로 피보나치 50%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기아도 한번 볼게요. 기아는 지금 보시면은 50%에서 나온 50%를 깨고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어보시면은 여기 지점이 있어요. 여기 지점. 여기가 어디냐면은 38.2%예요. 38.2.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38.2를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38.2가 없고 50 하나만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아까 50이라고 그랬죠? 요 선 하나만 있는데 이 38.2는 제가 왜 갖고 왔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1번은 38.2만큼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 38.2만큼 그리고 2번은 조금 더 조정받아서 50%만큼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38.2%까지 조정받냐 아니면 50%까지 조정받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향후에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보통 어떤 게 더 좋냐면은 38.2%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조정을 보이는 그 폭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38.2에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센 반등이 나옵니다. 센 반등.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 피보나치로 제가 이 자동차 쪽, 특히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의 이제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단을 기아는 여러분들이 중심단 지금 뭐 피보나치 38.2 이 지지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당연히 이런 것들 돌파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간에 뭐 여기를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 막 그런 거보다도 한 차례 두 차례 해가지고 향후 아까 현대차 같이 물결 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기간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만 좀 잘 맞춰놓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수익 관점으로 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쭉 보유하시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이 13만 원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기적으로 그냥 요런 데 있어요. 요 중심 가격대 요런데 예,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요 매물대 벗겨내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여튼 현대차, 기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업체의 쌍두마차죠. 이 각각 3%의 오늘 급등이 또 나왔던 현대차와 기아,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을 비롯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차차 짚어가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저녁 8시에 방송이 끝나고 9시 30분부터는 무료 온라인 공개 특강까지 또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특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혹은 궁금증까지도 다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러한 코멘트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들이 또 대변을 해줍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4월에 봄이 또 찾아왔는데 아직도 내 포트폴리오는 좀 차갑다. 꽁꽁 얼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봄은 좀 4월에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3월부터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140%, HLB제약도 81%의 누적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고 오르고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내시기 때문인데요.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7시 50분까지니까요.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전문가님. 네. 사실 저희가 띄워드린 이 수익률표가 트윙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리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한번 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트윙클 종목 드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3월 29일 날 금요일 날에는 원익 QNC라는 종목 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드린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나서니까 이봉에서 드린 거예요. 이봉.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요날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소폭 상승을 했다가 조금 밀렸어요. 아마 시장이 좋았었으면은 여기서 꼬리 물고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마 높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원익 QNC도 역시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충분하게 일어난 이후에 이제 주가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해도 이런 31,000원이라든가 이런 주가 단만 살아 있으면은 다시 언제든지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이 그날 뭐 하루 이틀 동안 심하다 그랬을 때가 지금 시점에서 기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반도체는 내가 사고 방식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왼쪽에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이 보여요. 근데 최근에 내가 반도체를 대하실 때는 이런 고점, 평소 같으면은 이 자리는 쌍봉 자리예요. 쌍봉. 고점이 똑같이 걸리는. 보통은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대할 때는 내가 그래 쌍봉 나왔어? 그래 나 쌍봉에 도전해 볼게.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밀렸을 때 이런 것들에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왼쪽의 고점을 이겨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EST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EST 같은 경우도 이 각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때 상승 각도에 올라타자 하고 나서 바로 올라타신 분은 바로 이렇게 급등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는. 자, 그래서 상승 각도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많은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EST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2,000원이라는 22,000원 이 전후가 이 EST에 있어서는 향후에 추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하방으로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2만 원, 22,000원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치면서 이런 고점, 전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 8.74%인데요. 비올.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죠. 여기서 지금 음봉 나오고 양봉.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030원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 비올은 제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이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중국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NMPA 중국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를 팔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획득한 유일한 한국 업체라는 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주가 탄력이 향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 그 판매 허가를 받은 유일한 어떤 우리나라 중에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최근에 좀 뜨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해 가지고 또 특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매출도 이제 로열티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월 15일 날 HLB 생명과학 그리고 그 전에는 HLB 제약 뭐 이런 종목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지금 19,500원에서 19,000원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지금 가격이 좀 잘렸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다음 장에 있나요? 자, 의미 있는 상승 파워에 이제 주목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봉이 3개 나왔을 때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었어요.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 라인 추세선 돌파하고 나서 급등 나와주면서 29.53%. 그래서 요때 이제 나왔던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유일에너테크 지금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또 현대차가 지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33.58% 최고가 기준으로 또 이제 급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급등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이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시는데 뭐 자신감 가지실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써놓은 이 방송에서 써드린 포인트. 지금 뭐 이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장비 독점하고 있다. 이것도 내용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삼성 SDI라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신설. 그러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앞으로 조금 시세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 전고체 배터리 요새 이제 최근에 얼마 동안 이제 말이 많았었죠 기대감이. 그래서 연평균 뭐 35% 성장한다.
그러면 이제 유일 에너테크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33.58%. 그리고 3월 8일 날 HLB 제약인데 이 종목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HLB 제약주 관련해서 3월 초니까 굉장히 이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22,500원. 22,500원이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쭉 급등 나와주고 계속 가면서 이제 향후에 4만 원 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자, 요 지금 HLB 제약은 이날 아마 방송 집중해서 잘 보신 분들은 이 화면 이것도 지금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포인트예요. 그럼 지금 제가 노란 색깔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노란 색깔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런 것들. 이 노란 색깔. 아마 설명 잘 들으셨으면 아마 이 목표가 요런 데까지 해가지고 좀 잘 버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81.25%.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금융주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KB금융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이제 그 주가 갈 때 요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잘 이 단을 잘 지지를 해줬죠. 그 이후에 주가 반등. 그래서 지금 많이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KB금융이라든가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일정한 단위지만 제가 차트를 보통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트윙클 종목으로 해서 제가 차트를 설명드릴 때 보통 이제 캔들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캔들. 그만큼 이제 캔들이 중요하고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는 힘이 어디서 발생을 했고 이 힘이 상방으로 치거나 하방으로 쳤을 때 그 추세는 어떻게 가는가 그 부분은 이제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을 만든 이 캔들 자료집에 27강이 있어요. 이게 좀 많다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거를 한 두세 차례 이거 지금 뭐 17 캔들 강의 17 이게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7장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지만 27장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한 장씩 또는 하루에 4-5장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림하고 요거 글귀 몇 개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승 형태 확인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또 관통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많이 유행하는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이 패턴을 내가 머릿속에서 일단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된 패턴을 실전 매매 차트에서 내가 빠르게 장중에 이거를 대입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대입을. 예를 들어서 음봉, 봉 3개로 이 자료집에는 끝나지만 실전의 차트에서는 이 음봉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음봉으로 치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시지만 자꾸 해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 그리고 또는 차트를 자세히 들여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힘이 보인다. 그리고 추세가 보인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녁 9시 반 또 제 무료 공개 방송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요. 트윙클 종목만 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또 그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까지 내용 풀어드리니까요. 전문가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그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수익까지 내보실 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무료 온라인 특강까지 열어주실 계획이니까요. 그 특강도 꼭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수익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고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흥하해운이랑 포스코퓨처엠 들고 와주셨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자, 흥하해운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요새 지금 말이 많죠. 지금 뭐 중동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뭐 한다, 뭐 공격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자, 지금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어떤 추세선이 있어요. 이렇게 막히는 곳들. 자, 이것이 이제 이 추세선을 이어보면은 보통 이런 류의 이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단기 고점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 고점. 만약에 이 단기 고점마저도 돌파되면은 전고점을 벗기면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며칠 동안 하루 이틀 한 5일 동안에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강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좀 3,5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라인을 좀 잡으시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기다렸다가 3,500원 정도 근처를 노리시면은 이 3,500원에서 요 지금 열려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1,000원이니까 한 30% 정도 돼요. 25%에서 30% 정도 열려 있어요. 상방 쪽으로.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이 흐름을.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 라인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잔량은 더 목표가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세요. 이 흥하해운이 오늘 해운업종 쪽으로 해서 해운업종이 뭐 이 예를 들어서 워낙 흥하해운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HTS를 보면 오늘 해운업종 강세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대한해운이라든가 페노션 그리고 KSS 뭐 등등 해가지고 해운 관련된 흐름들이 어떤가요? 동방 강세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뭐 해운이 강세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3,500원 주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설령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동종업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강하지가 못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두 번째 종목인데 포스코 퓨처엠. 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코 퓨처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또 대표 종목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바닥 잡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 보는 거는 20에서 22만 원 여기를 지금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22만 원 아닌가? 제가 착각했나? 차트를 한번 다시 크게 볼게요. 다른 차트랑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 25만 원일 거예요. 25만 원. 제가 이따가 차트 자세하게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만 봐도 여기서 이제 일단 지지 흐름이 나와줬죠. 그럼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25만 원이란 가격은 굉장히 사실 이 숫자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반등세가 그렇게 세게 나오질 않았어요. 좀 갈 것 같으면은 다시 주저앉고 여기서는 더더욱 그러죠. 그렇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단 이제 저점은 좀 높아지는 거는 좋다.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가 추세를 보면은 주가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저점은 높이면서 고점은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만나겠죠. 이게. 그리고 나서는 시세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점핑하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뭐 2025년도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모든 2차 전지 쪽이 다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내가 보통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꺾일 때 그때 이제 빠져나오죠. 보통 그런 전략을 많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의견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양극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극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더 확실한 어떤 실적에 대한 이 음극재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실적 반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의미 있는 반등인데 제가 아까 20만 원이었나 봐요. 20만 원. 아까 차트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라인 이 밑에서 20만 원 살짝 돌파했던 적도 있지만 20만 원에서 어떤 강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치는 구간이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에 있어서 20만 원, 25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다행히 20만 원까지 오지도 않으면서 25만 원에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제 저점 높이면서 오늘 강한 급등 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공략주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요건데요. 지금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우리가 이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쪽으로 2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 업체입니다.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2나노 구현을 위한 패터닝인데 솔루션. 그러니까 패터닝에 필요한 식각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솔루션 그 장비를 이번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두각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왜 제가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2025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지금 15년 거니까 뭐 여기를 그냥 2024년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이 요만큼 올라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 잡혀 있는 어떤 반도체 시장 이 크기를 보시면은 요만큼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요만큼. 그럼 앞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2배, 2.5에서 3배 정도는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반도체 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 아까 제가 갖고 왔던 그 뉴스가 왜 강하냐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8대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 초록 색깔 쳐져 있는 산화라든가 식각 그리고 패키징 뭐 등등 해가지고 5개에 대한 장비를 모두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20%를 커버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장비 업체가 지금 어떤 중요한 패터닝 쪽으로 해서 솔루션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지금 얼마 전에 유리기판 강력하게 갔죠. 그 유리기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버금가는 그런 이제 강세 흐름이 또 의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 차트. 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급락. 반도체 쪽은 지금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담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를 하락했을 때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런 곳들이 어떤 수급 맥점 자리로 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리를 첫 번째 의심할 수 있겠고 조금 더 혹시나 내 예상보다 한 번 더 밀린다고 그러면 한 번 힘이 들어오고 두 번째 힘이 들어와서 한 번 더 밀린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멈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 매수 단가 잘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전고점 돌파 굉장히 빠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련된 매출이 거의 과거에 70% 이상이었어요.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강하게 간다 그러면 이 종목도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녁 9시 반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윙클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내용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특강에서 또 함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특강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가시고 매매 기법도 배워가시고요. 또 시장을 이끌어간 주도 테마들, 주도 종목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7시 50분까지니까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트윙클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목명과 함께 종목의 전략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챙겨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전략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으로 가득 채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